당신의 투자가 왜 불안한지 아십니까? 그건 바로 당신의 투자를 너무 타인에게만 맡겨서 그렇습니다. 피땀 흘려 모은 당신의 소중한 자산, 이제 직접 현명하게 투자하세요.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. 일주일에 단 5분 투자로 부자되는 위클리 부입니다. 이번 주는 이 세 가지를 꼭 알고 가셔야 합니다. 제일 먼저 금리, 이제 더 이상 오르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. 두 번째로 레고랜드를 시발점으로 시장에 돈이 돌지 않는다는데 그 레고랜드 사태를 재조명해 보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제 거의 다 풀렸죠. 정부가 세 번째로 발표한 규제 지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제까지 금리 너무 빠르게 많이 올랐습니다. 하지만 이제 드디어 끝이 보입니다. 더 이상 안 오르는, 아니 못 오르는 이유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어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발표했죠. 3.25로 많이 안 올랐어요. 근데 이걸 발표하면서 이례적으로 최종금리를 함께 발표했습니다. 3.5에서 3.7로요. 이제 그 이상으로는 안 오른다는 거죠.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한국은행 총재께서 한 말이고요. 또한 회의를 주관하는 과반수 이상은 최종금리가 3.5가 바람직하다라고도 했는데 그럼 앞으로 0.25 오르면 금리 인상 끝난다는 거죠. 시기는 내년 2월까지라 봤고요. 금리는 더 안 올라서 한숨 돌리지만 이제는 물가보다 경기 침체가 더 심각해졌다는 얘기겠죠. 두 번째로 미국이 살겠다고 너무 올려버린 금리 때문에 가까스로 버티는 일본과 영국도 미국 채권 시장에 경고를 보내고 있고 이미 한국뿐 아니라 노르웨이, 호주, 캐나다 등 전 세계가 이제 한계다. 금리 못 올린다는 신호로 현재 금리 인상폭을 미국과 다르게 낮게 가고 있습니다. 어쨌든 다른 나라들도 금리 인상 이제 못한다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요. 하지만 이 얘기는 미국이 계속 금리 올리는데 우린 안 올리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제 미국도 금리 인상을 끝낼 것 같다는 뉘앙스로 보고 금리 안 올리는 거죠. 그럼 마지막으로 미국 보시죠. 지난 23일 날 공개했습니다. 미국 연준의 FOMC 회의록에서 미국의 경기 침체를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. 그리고 과반수 이상이 인상 둔화가 적절하다. 금리 인상이 이미 필요한 정도를 초과했다. 라고 미국 금리 인상도 한계가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12월에 미국 금리 인상이 예정돼 있고 지금 미국 금리가 4%로 여기서 한 차례 더 인상되면 한국과 1% 정도 차이가 발생합니다. 현재 한국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는 5에서 7% 정도인데요. 연내에는 8, 9%까지 오를 것 같습니다. 그래도 현재 집값 6억까지는 정부의 안심전환 대출을 통해 3% 후반까지 대출 가능합니다. 두 번째로 국내 자금 시장에 돈이 돌고 있지 않습니다. 최근 강원도에서 보증한 레고랜드의 채무 불이행 문제와 더불어 흥국생명이 달러와 신종자본증권을 조기 상환하지 않았고 또 정부가 보증하는 회사의 채권도 안 팔리고 있습니다. 일단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그 레고랜드 사태를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. 이미 잘 아시는 분은 이 부분 스킵해 주셔도 됩니다.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최초의 레고랜드 유치를 위해서 강원도는 강원중도개발공사라는 회사에 보증을 섰습니다. 그때 불공정 계약이다 뭐다 말들이 많았죠. 그 다음 개발 건축비 2천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유동화 전문 회사인 아이원 제일차라는 회사를 앞세워 채권 발행을 통해 돈을 빌려왔어요. 하지만 이윤이 크지 않았던 강원중도개발공사가 결국 빌려온 2,050억 원 중에 412억을 못 갚겠다며 강원도한테 통지했고 이에 현 강원도 김진태 도지사님이 강원도는 보증 선고 못 갚아 나 몰라라 회생 신청 발표를 한 거죠. 즉 개발비를 위해 발행한 채권 그 ABCP는 최종 부도 처리돼서 이 문제가 나왔는데 이게 왜 채권 시장을 더 얼어붙게 했냐면 국가기관이 보증을 섰는데도 불구하고 부도가 나니까 우리나라 국가 신용 등급에도 엄청난 영향이 있고 다른 투자자나 외국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잃은 거죠. 그래서 결국에는 그 정부 기획재정부가 나서서 12월 15일까지 빌린 2,050억 원 모두 상환하기로 해서 일단락은 되었는데요. 여기에 다른 증권사들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, PF 차원 위험이 나오면서 문제는 더 커졌습니다. 그 결과
정부가 지급 보증하는 AAA 초우량 회사체인 한전, 한국가스공사, 한국수력원자력 등도 회사채를 발행하려 했는데 유찰되었습니다. 안 팔렸습니다. 정부가 나서고 있는데 문제는 심각해 보이고요. 마지막 소식입니다. 지금 집값이 하락세이니 정부가 2달 만에 세 번째 규제 완화책을 또 내놨죠. 이제 서울 전역하고 경기 4곳, 과천, 성남, 하남, 광명만 투기 과열 지구고 나머지는 다 해제됐습니다. 이번에 해제된 곳은 총 9곳입니다. 그리고 저번에 안 됐던 세종시까지 풀리고 경기도 22곳, 인천 8곳이 풀리면서 더 이상 조정 대상 지역은 없습니다. 해제는 14일에 됐으니 이미 효력은 발생했습니다. 그렇다면 투기 과열 지구에서 해제되면 어떤 제약이 사라질까요? 먼저 아파트 대출 2건 다 가능해지고요. 1주택 보유 시 신규 대출에 대해 기존 주택 처분 조건도 사라집니다. 또한 15억 원 이상 주택에도 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. 이외에도 세제, 전매 제한 등 관련 규제가 크게 완화됩니다. 그럼 서울과 그 주변 4곳의 투기과열지구 규제에 대해 알아볼까요? LTV, 주택담보대출 비율 9억 원 이하 주택일 경우 40%만 대출 가능하고요. 9억 원 초과에 대해서는 20%만 대출 가능하고 15억 초과에 대해서는 아예 대출이 불가합니다. 또한 주택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은 최대 5년, 청약 재당첨 기간은 10년으로 제한됩니다. 그리고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세금 중과가 되고 장기 보유, 특별공제 배제 등 세제 혜택이 소멸됩니다. 오늘 정보가 유익하셨나요? 앞으로 구독으로 소식 꼭 챙기시고요. 절대 치우치지 않고 투자의 전국을 꿰뚫어보는 소식으로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. 이제까지 상업용 부동산 투자 임대자문 서울빌딩스였습니다. 당신의 성공을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